갑니다. 페이지. 자, 69페이지. 우리 전에 보면은 그 퇴적암 지었고 전에 그 68페이지가 이제 퇴적암 종류 했고 이제 우리가 퇴적 환경 합니다. 퇴적 환경. 근데 이것이 어떤 걸 설명해 줄 거라고 하면은 그 퇴적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물론 전부 다 보다는 몇 가지 정도 해줄 거야. 먼저 보면은 일단 옆에 글씨보다는 좀 해봤자 뭐 육상, 연안, 해양인데 육상에서 육지 그래서 내륙지방 그리고 해양은 당연히 이제 바닷속에도 땅이 있다. 그리고 연안 해봤자 우리 해안가 정도 이제 떠올리면 돼.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지역에서 나오는 퇴적 환경. 일단은 확대 커져라. 자, 빙하. 빙하 넣고 나오잖아. 빙하. 죄송합니다. 먼저 처음 나오니까 빙하. 자, 빙하가 뭐야? 빙하. 애들이 모른다. 빙하. 자, 빙하가 만들어진 과정은 물이 얼어서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야. 빙하가 만들어진 과정은 일단 추워. 춥다 보니까 눈 내려. 눈 내리는데 눈이 춥다 보니까 안 녹네. 눈이 또 와. 안 녹아. 또 눈 또 와. 안 녹아. 그래서 쌓여서 계속 이제 다 쌓이니까 무거워서 눌려서 닫아서 된 것이 빙하예요. 됐나? 그래서 빙하가 만들어진 장소는 뭐 바닷가 뭐 추운데 그거보다는 추운 지역. 그 해발자 고산지대. 됐습니까? 그래서 국내는 해발자 고산지대가 이제 빙하가 만들어진 고산지대 없어. 국내는 해외 가면 좀 해발보다 이제 몇 층부터 되고 하는데 그래서 산 위가 보면 허연 거 있잖아. 허연 거. 그런 데서 이제 주로 빙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죠? 사실 빙하는 물이 얼어서 된 것이 아니고 눈이 안 녹아서 쌓여서 굳어서 다져서 된 것이고 다져서 굳어서 된 것이고 빙하라는 거. 알겠죠? 중요. 다음에 선산지가 뭐냐면은 이렇게 한자어인데 선은 이제 부채선 그리고 상은 형상상 그래서 부채 형상으로 된 지형이야. 네? 이것은 어디서 되냐면 얘는 강이 상류인데 기본적으로 좀 구별 좀 해야 되고 좀 약간 외우면 좋아. 강이 그 강이 상류랑 그리고 중류 그리고 하류인데 강해봤자 물이 흐르는이야. 물이 흘러가면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 침식, 운반, 퇴적하는 거. 그 세 가지 다 하는데 상류는 주로 어떤 것이 주로 활발히 일어나면 상류는 우리가 그 산골짜기 계곡을 잘 보면 물이 흘러가는데 되게 세게 막 흘러간다. 그리고 이제 하류는 우리가 그 바닷가 쪽에 그 강물 마치 우리 한강에서 이제 인천 앞바다로 이제 흘러가는 그 바닷물 아니 그 강물 떠올리는 그 강물 경우는 되게 느리게 좀 흘러가 약하게. 그래서 얘는 상류는 그 강물이 세고 하류는 강물이 약하고. 되십니까? 라고 할 때 상류에서 주로 일어나는 작용에는 주로 침식 깎인다. 그죠? 물이 흘러가면서 깎입니다. 그리고 중류는 주로 하는 것이 주로에는 운반. 다시 말하면 상류에서 무조건 침식만 하는 것은 아니야. 운반도 같이 한다. 같이 하면 주로 가장 이제 두드러진 특징은 침식 깎이는 거 알지? 하류는 주로 하는 특징에는 퇴적. 사실 자 물이 흘러가면서 이 세 가지 정도 다 한다. 다 하는데 상류는 주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침식. 중류는 주로 운반. 그리고 하류는 주로 퇴적이라는 거. 네? 했을 때 상류는 산골짜기 산에서 물이 흘러가면서 그 침식, 그러니까 돌멩이를 깎는다. 깎아서 그 돌멩이들이 깎인 그 뭐 그런 게 깎이는 그 물질 그것이 그러니까 물하고 같이 다 흘러나가. 쭉 내려가다가 전부 다 상류야. 흘러가다가 상류라고 하면 무조건 다 그 동사 다 가파르는 건 아니야. 완만한 지역도 있을 거야. 상류에서 쭉 내려가고 가파르다 갑자기 완만한 지역 했을 때 퇴적물들이 쭉 같이 흘러가다가 퍼지게 돼. 퍼지면서 다 쌓인 거야. 쌓일 때 그때 모습이 쭉 퍼져서 다 쌓여. 퍼져서. 그래서 얘 우리가 마치 부채 모습이다.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선산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 부채 형상으로 된 지역이다. 그 말 뜻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지금 21세기 경우는
부채의 모습보다 주로 와이파이. 아니 와이파이. 그래서 와이파이 모습이랑 좀 떠올리면 돼. 와이파이 뜻인 거 뭐지? 이런 모습 퍼져 나가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와이파이 형상. 그래서 와이파이 상지. 넘어가자. 그래요? 아무튼 자 선상제는 어디하고? 강의 상류. 맞나? 상류. 그래서 잘 보면 얘는 근데 똑같이 퇴적 지역, 그죠? 퇴적으로 된 지역인데 위치가 상류야. 대칭가 중요. 다음 자 보면 삼각쪽 여기다. 얘도 퇴적인데 삼각쪽 경우는 강의 하류. 얘는 상류고 강의 하류에서 퇴적 지역은 얘는 삼각쪽. 삼각쪽 어떤 모습일까? 삼각형, 그죠? 삼각형 모습인데 자 우리 같은 경우 어디냐면 그 낙동강 하류. 그죠? 자 보면은 자 우리의 지도 앱을 좀 봅니다. 지도 앱을 자 빔과 같이 하는 지도 나라. 자, 구글 어트. 그죠? 내가 좋아하는 이제 구글 어트. 참 할 거 없을 때 보면 구글 어트 보면 되게 한도 끝도 없어요. 되게 재밌어요. 야, 마우스야. 어디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실제 어떤 모습인지 좀 찾아보자냐. 유명한 거니까 뭐 약간 좀 시간 좀 여유 있는 거니까 좀 먼저 하자냐. 자, 나왔습니다. 나왔어. 아이고, 어떻게 커져라. 그죠? 좋아요. 자, 오호호호호호호 와. 보입니다. 유후. 부산. 여기 맞아? 보이나? 보이십니까? 불좀 끄자. 그렇죠? 보이십니까? 내가 만든 것은 아니야. 원래 있던 거. 보이나 이거? 이것이 뭐라고 이름이? 성남주. 그래서 강하류. 강하류인데 사인이 이거 뭐냐면 물살이 완만하니까 물살이 이제 느리게 흘러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이 흘러가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침식, 운반, 퇴적 다 하는데 물살이 약해진 지역은 주로 하는 것이 퇴적이다. 퇴적. 좋아요. 엄청난 하이 테크놀로지. 인공위성으로 찍은 실사. 하나 컷은 끝났습니다. 내려가. 지금 이어서 합니다. 하나 보라고 하는 거. 했을 때, 자, 지금 차이점 문제, 차이점. 선상제는 강의 상류. 하면, 성부제는 뭐냐? 강의 하류. 또 끝이 아닙니다. 일단은 보면, 강 상류고, 강의 하류니까. 강 상류에서 침식당하지? 처음 침식 당한 거니까, 입자가 크고,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겉표면이 거친 거. 사실 이제 막 깎인 거다 보니까, 동물적으로 그것보다, 입자가 지금 거친 거. 크고 거칠다. 그거 삼각조에 대한 이제 최종물들 된 특징이고, 그 다음에 강하류에서 쌓이는 삼각조. 삼각조의 경우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최종물 다 운반돼. 운반되다 보니까 수많은 침식 막 깎인다고. 그리고 강하류는 아무래도 상류보다 물살이 더 약해. 보면 약하다 보니까 큰 것들은 운반하기 힘들어. 조그만 것들. 주로 그 모래 또는 진흙 같은 거거든. 그런 것들이 주로 쌓여서 된 것이 삼각조야. 그죠? 자, 이거 선생님 경우는 쌓인 입자가 모래에 지는 그건 아니야. 좀 이제 작을 같아, 작을. 그리고 입자 큰 거. 자, 입자 큰 거고, 그 다음에 삼각조는 입자가 이제 고운 것들. 이거 달려. 그죠? 오케이? 되십니까? 똑같이 퇴적 지형이어도 입치라는 거리고 이제 입자에 대한 그 굵기 차이 탄다. 됐나? 오케이? 자, 해빈이 뭐냐? 해빈이 우리가 그 해수욕장에 있는 그 모래사장. 해빈이라고 하는 거. 보이네. 다른 거 맞지만 들어왔네.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바닷가가 들어가는 그 바닷물살이 좀 더 약하게 돼. 약하니까 퇴적돼. 쌓이고 튀어나온 데는 튀어나왔으니까 바닷물에서 깎인다. 자, 그리고 추가로 들어온 데는 쌓이는 퇴적이고 그리고 나오는 데는 깎이는 침식. 되나? 또 들어간 데는 쌓이는 점점 더 튀어나오고 그리고 튀어나온 데는 등록이 깎이니 그런 더 들어가. 들어가다 보면 오랜 시간 동안 더 이런 것도 풍화하면 이런 그 작용이 계속 같이 되면 나중에 이제 해안선이 호흡풀의 해안선이 나중에 거의 일자가 돼. 지금 사실
들어온 데는 퇴적, 나오는 데 침식. 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더 지나면 해안선이 꾸불꾸불한 해안선이 완만해져. 이거 통으로 안 돼, 통으로. 해비는 우리가 모래사장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인공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거. 그럼 모래사장이라고 떠올리면 돼요. 나머지 뭐 석호 뭐 됐고 그냥 나머지 호도 됐고. 대륙분과 그리고 대륙산맥 그리고 대륙대인데, 그래서 대륙분 경우는 이 깊이. 수심이 2m 이내인 그 해저 지형. 딱 그것이고, 잠깐만, 뭐니 뭐였다. 자, 한번 바닷물 그 깊이가, 바닷물 깊이 200m 이내인 그 해저 지형 땅. 이것이 대륙분인데,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해안 쪽에 그 우리나라부터 중국까지 전부 다 대륙분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200m 수심대 그 깊은 거지만 지구로 보면 200m 아무것도 아니다. 뭐 점도 안 돼. 그죠? 되게 얕은 바다라는 거 알는데. 우리 동해안 달라. 그죠? 대륙산맥 말 그대로 그 대륙 정산이. 정사가 진 그 면이라는 거. 정사. 아래가 그 대륙대 또는 뭐 심해. 넘기면 돼요. 아무튼 해봤자 뻔하지만 육지, 바다, 그리고 이제 연안가. 그러니까 다른가 더 다르다는 거. 네, 그래서 각 지역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르다. 좀 그렇게 하면 되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퇴적 구조입니다. 이거. 오케이. 자, 퇴적 구조인데 갑니다. 그럼 이거 시험이 되게 잘 나온다. 애들이 잘 낚입니다. 퇴적 구조가 뭐냐면 쌓이는 그 모습에 대한 거야. 퇴적물들이 쌓일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거. 물론 퇴적물도 그냥 그 특징이 좀 쌓이면 좋지만 어떤 환경 때문에 층층이 안 쌓여 약간 달 좀 쌓인다는 거. 첫 번째 거. 자, 사층리. 말뜻이 뭐냐면 사가 될 정사. 그죠? 정사에서 생기는 층리야. 층리는 뭐냐면 서로 다른 퇴적물들 쌓일 때 그때 그 이제 나오는 줄무늬. 그것이 그 층리인데 정사적인 정사. 우리가 이제 보면 일반적 지층 경우 화면 보이나? 이렇게 쌓이는 이거 층리. 이거 전부 다 뭐야? 층리인데 이것이 이거 말고 삐딱하게 삐딱추 아니고 삐딱추 이렇게 정사 정사에서 생기는 이제 그 무늬 사층리인데 사층리에 생기는 원인 해봤자 퇴적물들이 올 때 어떤 거 있을 때는 아무튼 밀려서 오는 거. 정사에서 오고 가는 거야. 되십니까? 잠깐 예를 들면 나 이거 중요? 잘 봐요. 퇴적물들이 올 때 이거 이렇게 쌓인 경우 이때는 예를 들면 물 또는 바람이 불 때 어느 방향으로 부는 거냐면 이렇게 바람도 물이 불 때 그때 이런 모습으로 정사가 생겨. 참 중요한 거.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물 또는 이제 바람이 이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사가 생긴다. 그거 아니야? 되나? 보여 그래? 이렇게 어떤 어떤 언덕이 있으면 퇴적물들이 이제 운반들 씩 쌓여. 쌓여서 생기는 이 줄무늬 이것이 사층리. 결론은 이렇게 동사가 생기면은 이때 물 또는 이제 바람이 이동하는 모습은 이렇게다. 이게 중요 포인트. 됐나? 막상 또 시험 또 문제 풀게 되면 이렇게다 또 한다고 이거 아니야. 아니다. 그냥 넘어가면서 쌓이는 거. 이렇게 이거다. 중요한 거. 자, 이 그림을 좀 기억해. 이 그림을 기억해. 중요한 거. 됐죠? 사층리. 자, 정사가 쳐서 생긴 층리다. 해주면 돼.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온다. 두 번째 거. 저밀층리는 그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입자가 점점 더 작아지는 그런 모습이야. 그래서 점층인데, 점층리에 생기는 그 원인 보면은 위 나온 지형인데, 대륙사면 통해서 이제 그 피조물들이 운반되는데 경사지 경사. 경사다 보니까 갑자기 그 떨어진 모습이야. 우리가 그 예를 들면 모래 작아지는 그것이 이제 물 때문에 다 이동하다가 갑자기 경사 잡았었어. 지금 어떻게 돼?
피조물들 모래자갈 진행층에 다 굴러 내려간다고. 굴러 내려가는데 아무튼 이제 그 자갈이 크니까 빨리 먼저 굴러 내려가고 그 다음에 모래 တဲ위에 진흙이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됐나? 그래서 모래자갈 진흙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이동해서 갑자기 경사를 만날 때 굴러 떨어지는데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게 누구라고? 자갈. 두 번째가 모래 그리고 위가 진흙. 그래서 점층의 경우는 아래는 입자가 큽니다. 입자가 커요. 입자가 크다. 입자가 크고 입자가 크고 이러면서 점점 입자가 더 작아져. 이런 모습이야. 중요한 거. 그렇죠? 오케이? 그래가지고 저 점층이 통해서 이제 어떻게 쌓여져 있는지 어떤 예를 그 지층이 어떤 지각변을 통해서 이제 뒤집어졌는지 알 수 있다. 됐나? 저거서 그냥 이렇게 그냥 표정들이 그냥 굴러 내려와서 쌓일 때 이런 모습이 쌓이면 당연히 이쪽이 아래고 위 이쪽이다. 그렇죠? 그래서 입자가 큰 것이 아래고 입자가 작은 것이 위야. 근데 지각변동 받으면은 지각변동 통해서 이제 그 지층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거. 어떤 지역 예를 들면 이렇게 점층의 이제 모습이 이렇게 큰다. 이렇게 위에 쪽 입자가 크고 아래 입자가 작고. 이때는 지층이 지각변을 통해서 이제 뒤집어진 모습이야. 역전된 거. 이해가나? 하지? 점층이 생기는 원인, 과정은 모래자갈 진흙. 그런데 최종적으로 갑자기 경사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굴러 떨어지면서 생기는 그 모습이야. 그때 그 입자 큰 것이 먼저 쌓이고 그 입자 작은 것이 쌓이고 그 입자 더 작은 것이 다 쌓인다. 이것이 일반적 정상적인 모습이고 거꾸로 보이는 경우는 지층이 역전된 거, 뒤집어진 거. 다 똑같아. 봐이고 사층의 경우는 모습이 일자. 이거는 보단 약간 곡선. 왜? 곡선 뭐야? 곡선? 곡선인데 아래로 볼록한 거. 사실 위로 오목한 모습. 이것이 정상 역전되지 않는 지층 모습이야. 근데 만약 사층에서 정사진 모습, 그러니까 그 사층의 모습이 이렇게 돼. 이렇게. 위로 볼록한 거. 또 다시 말하면 아래로 오목? 어디죠? 위로 볼록 아래로 위로 볼록한 모습 밀어보면은 지층이 역전 당한 거야 이게. 역전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뒤집어진 거 역전. 이런 모습 생기면 얘는 지각변을 통해서 역전된 모습이다. 중요. 그럼 뭔지 알면 그림 잘 보면 돼. 일자가 아니고 이제 휘어졌다. 동사진 거. 합쳐 말할 것 같은데. 보면 이제 그 조탄निर्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닷속에서 이제 아래쪽에 흘러 내려가는 물이 흐르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조탄류. 그것 중에서 이제 정사진을 만들면 쭉 하다가 피조물을 같이 하다가 굴러 다 떨어져. 떨어지면서 이런 점층이 생길 수 있다. 됐어요. 자, 세화산성 퇴조감. 여기서 될 수 있는 입자 뭐겠어 이거? 모래자갈 지금. 이거다. 뭐죠? 속해함 또는 뭐냐 다른 거 그거보다는 주로 이제 모래자갈 지능이라는 거.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퇴조 환경은 심해져. 이게 뭐냐면 얕은 바닷물보다 깊은 바닷물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아무튼 제 저선이다 보니까 바다에서 흘러 내려가는 이제 물 흐름이야. 그러니까 좀 깊은 바다에서 이제 될 수 있다는 거 모습이야. 이해가나? 일단 잘 배우고 분명히. 그래서 위로 와서 점점 입자가 더 작아지지 아니면 아래로 와서 입자가 더 작아지는 그 방향이 좀 닮아야 돼.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층 역전을 알 수 있다는 거. 다음 세 번째 연은. 연은 뭐냐면 이제 물이 이제 찰랑찰랑 걸리면서 생기는 퇴적 구조야 이게. 그래서 물이 보면은 좀 지우자. 그래서 물이 찰랑찰랑 걸리는 모습으로 똑같이 생긴다는 거 해주면 돼. 이렇게. 그다음에 위로 뾰족한 거. 위로 뾰족 아래로 오목한 모습이야. 이것도 당연히 보면 지층이 역전되지 않으면은 똑같이 위로 뾰족 아래로 오목한 모습이고. 자, 지각변동 통해서 이제 지층이 역전되면은 이렇게 돼. 이것은 제 지층이 역전된 모습이야. 별로 없어요. 그리고 위에 나오는
점층이란 걸로 이제 그 그냥 연은 비교할 때 점층은 해봤자 깊은 바다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연 해봤자 물이 차례차례 걸리면서 다 된 거다 보니까 얕은 그 수준 얕은 이제 얕은 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깊은 바다 안 돼. 깊으면은 서로 하는 게 차이 크다 보니까 연은 없다. 얕은 바다 또는 얕은 이제 호수 같은 거 그래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된 거? 잘 보고 질문. 잘 보면 지금 약간 좀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하고 좀 잘 외워도 해야 돼.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다음에 또 보면 그 건열. 건열을 우리가 그 건조할 때. 우리 마치 이제 그 그냥 가물 때 모습인데 뉴스 같은 거 보게 되면 가물 때 그 땅이 막 갈라지는 거 보이지? 갈라지면 이렇게 갈라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뾰족하게 갈라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면 건열 이렇게 갈라져. 위에서 보면 전부 다 그 일자로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밑으로 보면 더 모아진 모습이야. 마치 우리 쐐기 모양, 쐐기 모습이라 그러는데 이런 모습으로 이제 그러니까 퇴적물들이 다 생긴 거 모습이야. 여기 이것이 그대로 이제 퇴적물을 가지면은 똑같은 모습을 다 돼. 다 똑같다 그죠? 그래서 아래를 뾰족, 아래를 뾰족된 것이 일반의 그냥 정상적인 그 모습의 지식 모습이고, 지금 옆장으로 다시 뒤집어지면 이로 뾰족돼, 이로 뾰족. 아니요, 이로 뾰족. 이렇게 이런 모습 생기면은 지식 역전된 거. 역전. 우리가 보면 총 4가지. 사층리 그리고 이제 연은 다음에 점층리 그리고 이제 그 건열 4가지 통해서 지층 역전 여부를 알 수 있다. 또한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퇴적 환경도 알 수 있다는 거. 사층의 경우는 아무래도 발을 떠는 물이 좀 잘 이동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 점층리는 깊은 바다, 그리고 이제 연은 얕은 바다고, 다음에 여기 그 건열의 그 건조한 지역이라는 거. 환경도 우리가 거꾸로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4가지 다시 말하지만 지층이 그 뒤집어진 여부, 다시 말하면 역전 여부도 알 수 있다. 다른 것들은 약간 애매해. 다른 건 애매하지만 이 4가지 정도 기억해. 됐어요? 질문. 이거 합니다. 다음에 문제인가? 또 나온다. 일단은 수정을 종료. 다음 페이지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퇴적물이 줄 쌓이는지 얘기해 주는 거. 먼저 보자. 먼저 선산지, 강상류형. 상류니까 물살이 세다 보니까 주로 여감. 여감은 100%라기보다 여감자가 진행돼 보면 입자가 조그만 때는 물살이 좀 세다 보니까 잘 흘러내려가. 그리고 잘 보면 그 계곡에서 바다에 보면 이제 돌멩이 큰 것이 많다고. 그래서 해수욕장처럼 모래가 많은 것은 아니고 그것을 좀 잠깐 떠올리면 돼. 그래서 여감은 어떤 퇴적물로 이루어진 거게? 자갈. 이 전부 다가 아니고 자갈, 모래, 진흙 세 가지 전부 다. 아무튼 그래. 메인은 자갈이야. 아무튼 여감. 오케이? 그 다음에 상어쭉. 햇볕 되는 입자가 좀 부은 것들. 일단 사천이가 뭐야? 동사지, 동사. 자, 물살이 흘러내려고 거다 보니까 흘러내려가는 방향으로 생긴다는 거. 봐봐, 그러면 그래서 물살이 이렇게 쭉 나갈 때 여기서 생기는 사천의 모습은 오케이? 맞지? 이런 망한 거, 틀린 거. 흘러내려가는 이때에 대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반대로 사천의 모습은 이렇게 돼. 이렇게 돼. 네? 되죠? 사실 별로 없어 그냥. 그래서 이 4가지가 어떤 퇴직된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건지 파악을 해야 돼. 다음에 해민, 바닷가, 그리고 해수욕장, 그렇죠? 그래서 해수욕장 주로 모래니까 사층이랑 우리 사암 통일했을까요? 사암은 모래에 지는. 그래서 메인은 모래. 사층연발자보다 동사진 건데 바다 문제가 이동하다 보니까 이동 방향으로 이제 사층이 될 수 있다는 거. 호수, 점층리, 호수 깊은 데라면 점층리 가능하고
뭐 되고 연은 또 얕은 바닷물 얕은 물이다 보니까 연은 찰쌀 걸리고 하는 거. 그래서 연은도 될 수 있다는 거. 다음에 나머지 됐어요. 됐고 여기서 그 깁스함을 통해서 퇴적물 흘러 내려가서 아래에서 이제 점층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가 아니고 아래다. 경사진 같은 경우에서 퇴적물들 흘러 내려서 여기서 이제 점층이 다 생겨. 점층이가 아래는 이제 크고 이렇게 더 조그만 모습이 다 생겨. 좀 별로 없어요. 이거 똑같은 말 또 나와. 질문 없으면 자 밑에는 동네 퇴적 지형들. 또 나왔다 이거. 싫어 이거. 일단 이것은 너희가 좀 외워야 돼. 남불라. 너 외워. 남불라. 일단 이제 내가 되게 싫어하는 거. 그 지형은 이제 어떻게 이제 변화하는 역사적인 거, 실제 역사적인 건데. 근데 나 싫어. 먼저 1번. 정기 화산이 시화호. 여감상 좀 떠올리는데. 시화호에서 보면 뭐 공룡 같은 발견됐다는 거 좀 들어본 적 있나? 공룡? 뉴스 간혹 봤는데 예전에 나오거든. 시화호에서 뭐 공룡. 뭐 어쩌고 뭐 나오고요. 공룡. 오케이? 난 시화호가 어딘지 몰라. 그래요? 그래서 공룡이라고 하면 이제 최소한 이제 퇴적암. 화성암도 아니고 변성암도 아니고 이거 퇴적암에서 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는 뭐 여감산 퇴적이거든. 이거 호수. 이렇게 알면 돼요. 진짜. 그래서 이제 한 문제도 맞추려고 외우면 돼. 내가 좀 도와줄 거 없었냐? 강원도 주로 지금 고생대 좀 잘 만들려 고생대. 또 뭐 사암 석회암, 세일과 석회암인데 석회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시멘트 되는 원리 다 쓰이고 그래요. 3종 고생대를 대표하는 이제 화석 3종. 이거 뭐 어떻게 나중에 또 나오니까 바다거나. 자 3종 사암과 어디는 바다다. 바다라는 거. 다음에 3번 또 강원도. 강원도 햇볕에 주로 이제 고생대야. 또 바다고 이제 석회하고 해주고 석회 공부를 하면 돼. 좀 내가 뭐 해줄 말 없다. 그냥 외우면 돼요. 고시는 뭐 몰라. 아무튼 외워. 한번 지역적인 것을 외워냐? 딱히 뭐 원리가 없어냐. 하지만 이제 강원도는 주로 고생대. 이렇게 해주면 돼. 다음에 4번 뭐니? 4번은 이제 여기 저래부터 부안. 이것도 이제 중생대. 강원도는 고생대. 다른 데 주로 해봤자 주로 중생대 모습이야. 호수 방금 뭐 외워. 아니 뭐 할 거 없다. 외워. 딱히 뭐 할 거 없어요. 자 보면은 단층과 습도 뒤에도 나오니까 그때 좀 이따 하고 지역 이렇게 약간 외우면 돼. 내가 이제 싫어하는 거 저 지역 외우고 하는 거 되게 좀 싫어해. 다음에 5번은 뭐 마이산? 중생대. 그렇죠? 강원도는 고생대. 되게 그래. 나머지 거의 좀 해봤자 중생대. 거의 그래. 아이고 됐다. 외워라. 외워. 그리고 우리 시험지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 잘 외우면 돼. 타포니 뭐냐면 타포니가 겉에 표면이 이제 튀어나가는 거. 나머지 타포니 이제 튀어나온 것이 많이 있는 게 타포니야. 타포니. 다음에 이제 6번은 어디야? 여기네. 그래서 고생 중요한데 말기 해주면 되고. 뭐 사암셀 거의 이런 데 그냥. 할 거 없습니다. 중생대 있다 보니까 뭐 이제 공룡도 보이고 해주면 돼. 딱히 뭐 내가 할 말 없네. 그냥 외우면 돼. 딱히 뭐 외우는 방법 딱히 없습니다. 넘어가. 재미없다. 제주도. 자, 제주도는 이제 울릉도. 또 그것은 주로 이제 신는데. 네? 그때 화산 활동을 다 만들니까. 사실 강원도는 고생대. 딴 데는 주로 이제 중생대고, 제주도처럼 이제 화산성. 전부 다 주로 신는데. 떠올리는데. 바다 끼고 뭐 사람들 뭐 하는 거 할 거 없습니다. 난 틀릴래. 넘어가. 문제 풀고 합니다. 재밌다. 자, 확인 문제. 먼저 1번부터
자, 이것은 퇴적물이 쌓이는 퇴적한 계기까지 전체 과정으로 뭐지? 간혹 까먹었다. 전체. 맞나? 맞나? 속성 적용이고. 얘는 다진 거 그리고 이제 교결 적용. 다진 말 그대로 다져지고 하는 거고, 교결은 서로한테 이어지는 거. 교결 적용한다. 퇴적 종류는 이거 퇴적하면 아무튼 부서져. 얘는 최설성. 최가 이제 OI 최설성. 최설성 퇴적함. 다음 퇴적함 화학 사용 그리고 4번은 생물 위에 이거는 유기적. 유기적 퇴적함. 그래서 3번 답이 최설성입니다. 성. 나머지 전부 다 적인데 있는 성이야. 다르게. 다음 세적 환경, 육상 그리고 연안, 태양. 연안 환경. 그다음 태적 구조. 자, 6번. 우리는 바람이 자주 변하는 환경에서 층위가 기울어서. 동사. 뭐야? 이름 사층위. 6번 사층위. 한 7번은 한 지점에서 위로 가서 입자 크기에서 더 작아져. 아니, 점층위. 한 8번은 물질 영향으로 퇴적물 표면에 생긴 물결분이. 이것이 연은. 참고로 보면 이제 이런 퇴적 구조를 보면은 전에는 중2 때 배워, 중2 때. 전전 그거에서 그래. 근데 점점 이제 배우는 내용이 점점 더 줄어들고 2, 3년을 점점 더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거 고2 때 배운다는 거. 그것도 물론 이제 직업을 해야지만 배운다는 거. 그래요. 다음 9번은 얘는 권연. 이 네 가지 통해서 우리가 지칭이 어떤지 알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참고로 잘 기억해. 한번 그려보는 거 좋아. 남이 그려준 것보다는 한번 자세하게 한번 그려보면 어떤 포인트인지 좀 약간 감이 좀 잡힐 거고요. 넘어갑니다. 질문. 이거 1번 문제. 1번. 퇴적물 퇴적 구조에 대한 설명. 습관 이거. 다른 퇴적물 받으면 공구 늘어나요? 공구 보면 사이즈의 빈 공간이 공구이야. 자, 가져지면은 서로가 더 모아있는 거니까 공구가 더 줄어들어요. 자, 더 슈퍼 X. 또는 달려가려면 밀도가 더 커진다. 똑같으면. 두 번째로 증발로 형성된 암염은 화학적 퇴적암이야? 맞죠? 화학적 암염. 세 번째로 생물체 유해가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을 유기적? 맞죠? 유기물. 네 번째로 퇴적 구조 중 점층은 연한 환경에서 잘 형성돼? 연한보다 줄여진 해양 바다 깊은데 해양 X. 그래서 점층은 무엇인지 모르면 안 돼요. 이번 문제. 퇴적물 형성 과정 중 알맞은말 쓰시오. 퇴적물이 암염으로 퇴적물 입자 사이의 간격이 줄어드는 다짐. 그냥 점점 다 모아서 하는 뿐이야. 다짐. 글씨죠. 다짐 적용. 그리고 이제 속해질 규제 물질의 침전으로 퇴적물 입자가 닿는 연결. 이것이 교결. 교결.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고 이거가 증가한다. 뭐야? 밀도? 뭐지? 밀도? 뭐야? 지금 뭐 나오거든? 뭐니? 뭐지? 단어 맞나? 이상한데? 맞나? 맞아요. 맞아, 밀도? 네. 밀도? 자, 일단 5번. 먼저 5번. 자, 이름. 하는 목에. 동사, 사칭리. 나는 목에. 이것이 점칭리. 다음에, 다는 연은. 나는 권연. 그죠? 두 번째 거. 발에는 물이 이동만이 알 수 있는 것. 이게 뭐야? 사칭리. 가. 사칭리. 2번 가.
다 쓰면 되고. 두 번째, 과거의 건조한 환경. 얘는 건전. 일라. 다음 지층 역전 되는 거. 또 천천히 맞지? 너희는 그 아래로 불러. 맞죠? 아닌 거. 역전 아니고. 아래는 작고 위에 크다. 얘는 역전. 그래서 나. 다음 또 보면은 너는 맞지? 물결 있죠? 맞죠? 아래로 오목한 거 맞고. 근데 이거 위로 빼자. 뭐 얘는 역전. 라. 두 가지. 그림 좀 잘 보여야 돼. 저 문제. 그러면 가의 경우는 발에 두는 거. 그죠? 발에 또 물이 이동하는 모습은 1번, 2번. 어디게? 1번. 어제 1번 이렇게 이거다. 1번. 그죠? 그럼 이거 같은 거 아니고 이거다. 그지? 1번. 1번 쪽으로 이렇게 물 뜨는 바람이 이동합니다. 그죠? 아닐 겁니다. 3번 문제. 나 싫어 이거. 이거 싫어. 3번 문제. 자, 최종 그 시공에 연결하죠. 셰일은 표준성, 최연사성. 석탄은 햇볕에서 석탄은 이제 그 과거에 살았던 식물이 주워서 된 거. 유기적. 아면 화학적. 해주면 돼. 4번 문제. 육상 연안 해양으로 구분하시오. 자, 삼각주 해빈 어디? 연안. 다음 하천 호수 선단지. 도대체 어디? 육상. 다음은 해수에 녹아있던 물질이 가라앉은 색상이다. 이것이 해봤죠 뭐야? 해양. 이렇게 하면 돼요. 다음 또 1번 문제. 싫어. 자, 퇴적함과 퇴적 환경. 다 뭐니 이거? 뭐야? 퇴적함은 쉐일 서프야. 쉐일이랑 서프야. 셰일 형. 그리고 나는 이제 우리가 그 모래? 이게 뭐야? 삶이랑 그냥 여감이야? 나는? 맞아? 여감? 나 몰라. 여감. 이거 이제 내가 답보 잘 써. 아니 위에 보면 돼요. 위에 또 나오니까. 이렇게 마우스야. 오스야. 싫어. 나 싫어. 여봐, 오케이. 외우면 돼. 자, 주요 퇴적함. 주요 뭐니? 쉐일. 잠깐만. 가나 뭐야? 가나? 저 기억이 뭐야 너? 밀렸나? 밀렸지 이거. 이거 아니고. 하여튼 가나인데 기억이 그 쉐일. 뭐라고 여가? 쉐일 서프. 이것이 그 태그 가운데 그냥. 그리고 니어는 얘는 여감이고 환경은 그냥 좀 주로 바다. 그럼 이제 석회암 거를 세계해봤자 주로 이제 그 조금 있어야 되니까 석회암을 주로 하는 그 조개는 또 산호 같은 거. 저기 바다에서 전부 사는 거. 바다고. 얘는 호수. 여감이가 입자 크니까 바다보다는 이제 얕은 물. 없어 얘는? 가나 없어? 가나는? 허전하게 이렇게 그래 넘어가. 그래서 끝. 자, 우리가 이제 대표자를 부탁합니다. 대표자를 부탁. 이런데 지원하면 되면 되죠.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자, 페이지 72페이지. 자, 대표자 분석. 그래서 우리가 자료 1번. 퇴적함 생성과 종료합니다. 합니다. 먼저 그림인데 좀 크게 확대. 확대해서 합니다. 확대. 뭐 걸렸다. 아무튼 지역 이름 여기 잘 외우도록 한다. 지역 난 몰라요. 자, 대표 1번. 자,
자, 그림은 퇴적함 생성되는 과정인데, 자, 갑니다. 이거 크게 할까? 자, A랑 B가 있지? 자, A랑 B 차이점. 자, 그럼 뭐냐? 잘 보면 바탕 색깔 다 똑같은데, 서로 한다고 그게 다 모아진 거? 그래서 A가 뭐야? 다짐. 다짐. A가 다짐이고 다짐. 다짐 다짐이고. B 잘 보이면 방금 전과 후에 잘 본 바탕 색깔이 좀 달라지게. 이것이 불결. 그래서 A가 다짐 작용, 그리고 B가 불결 작용이다. 해주면 그리고 이제 표에서 보면은, 자, 가나 다가 있지? 자, 퇴적함 종류 총 세 가지. 수세성, 화학적 아니면 유기적. 가는 해부터 모래, 점토 그리고 자가. 이것이 가가 세설성, 퇴적함이고. 그리고 나는 척기물질이고 그 증발. 이거 얘는 화학적. 그리고 다는 어디 생체, 그죠? 유기적. 여기다. 보면 이제 첫 트랑 걸리고 속해하면 두 가지 똑같이 또 나와. 또 나오는 생성의 원인 다르다. 그죠? 그래서 생명체 때문에 나오는 것은 얘는 똑같은 이제 속해함이지만 얘는 유기적 퇴적함이고, 그냥 생명체 아닌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얘는 그냥 화학적 퇴적함이 달라. 그죠? 그래서 생성 원인 봐야 돼. 1번 문제입니다. A, B 끝났죠? 다음에 2번 A, B 작용 나타나는 퇴적함 밀도와 공급 변화. 자, A 경우는 밀도는 뭐 증가, 공급은 이제 작아지고. 끝났네. 자, A 저기 통해서 나타나는 거. 그래서 밀도는 증가하고 공급은 더 작아진다. 쓰면 돼. 자, 3번. 다에 해당하는 퇴적은 그죠? 수소성, 화학적, 그리고 유기적. 끝. 끝났고. 아래가 4번. 자, A의 B의 전과적 속성 맞아요? 속성하게? 무슨 3주 완성 속성하냐? 그냥 학원도 아니고. 두 번째 거, B의 작용에 관여하는 물질은 주로 규질이나 석기의 물질? 맞죠? 맞네요. 세 번째 거. 자, 가는 퇴적물 입자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생성되는 퇴적함이 달라져? 우리 첫 번째, 모래의 자갈질은. 그래서 이제, 자갈 모래 지금 가자. 자갈로 주로 된 것에는 여감. 다음 모래로 주로 된 것에는 사암이고, 다음 진으로 주로 된 것에는 사암이고, 얘 체이고. 그래서 달라져요. 다 맞네? 다 맞고. 자, 네 번째 거. 자, 다해서 화성이 거의 산출되지 않냐? 다가 뭐야? 저 유기적 퇴적함인데, 그 생물체 통해서 나오는 거야. 생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화석 좀 발견될 수 있는 거지. 섹스. 그럼 돼요. 오케이? 갑니다. 이렇게 더 잘 읽어. 최적 구조 두 번째 갑니다. 자, 그림 나는 여러 가지 최적 구조 단면이다. 다 똑같이 뭐 뻔합니다. 먼저 가이를 보니 가이를 유식 번열. 그리고 나가 점을 정리해요. 점이가 정리해요. 그리고 다는 얘는 그 사승리. 그리고 나가 연은. 첫 번째 건조 환경. 번열 가고. 3. 나와 나는 수심과 깊은 거. 나는 점층 그리고 이제 나는 연인인데 그 나가 이제 그 바닷속 깊이 그러니까 심해. 그리고 나는 여트 바다. 그래서 더 깊은 곳은 나구나. 세 번째 지식 연습했을 알려준 최저 구조. 번열. 그리고 점층은 아니고 번열은 현재 원래는 이거 아래크죠. 원래 아래크죠. 유럽적인 건 역전. 나는 다 똑같이 아래가 크고 위가 작으니까 아니고. 난 동사 잘 보이는데 아래로 아래로 볼러? 그 뭐죠? 그죠? 이런 거니까 아니고. 얘도 지금 아래로 오목한 거 아니고. 그래서 가밖에 없다. 또합니다. 4번 문제, 2번 문제. 이 퇴적 구조가 형성된 당시 바람에 물이 이동하여 A, B. 또 어디서 어디를 부는지 표시하셔요. 저희는 A에서 B가 아니면 B에서 A, B. AS A, B냐, 그럼 A에서 B.
A B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거 보수 잘 보고 잘 해야 돼요. 3번 문제. 자, 가학적 구조가 형성된 당시. 과거적은 당시. 자, 퇴적이면 공기 중에 노출된 적이 있냐? 맞죠? 그래서 건조해지려고 하는 것과 공기에 노출된 거네. 물속에서는 안 된다. 맞나? 동남이 두 번째 거. 나는 일반적으로 수심 얕은 아니 더 깊어야 돼. 나는 점수 있는 게 아니고 깊은 거. X. 세 번째 거. 다에서는 다가 누구니? 사정이. 그래서 다에서 최종으로 운반되어 온 방향을 추정할 수 있죠. 맞나? 동남이. 네 번째 거. 나는 세력의 여가에서 잘 형성되는 최종구조야. 나가 연인인데 특히 물결처럼 되려고 하면 이제 그 입자가 좀 조금만 해야 돼. 그래서 영어 안 돼요. 체 X. 다음은 OX 하면 돼. 이게 맞냐? 그 맞아 이거? 답하기 좀 답하기. 그 뒤에 보면은 그 그냥 답마다 뭐 하는 거 있거든. 그거 이제 체크하면 돼. 그 본체 부 끝날 때 해설 그 앞부분에 해설. 본체 말고 해설. 뒤에 해설 그 앞부분, 그 본체 그 끝부분. 거기 보면 아마 이제 답제마다 있는 거 있을 거야. 약간 뭐 약간 이상한데? 복잡하. 답 확인. 있나? 있지? 그래서 얘는 끝났어요. 끝났고 문제 다 풀고. 내 책이 없어 내가. 책이 없어. 그래서 이 문제 자동 풀고 최종하고 물음 질문하고. 그래서 시간 좀 있는 관계로 우리가 진도 좀만 더 나갑니다. 지리를 분류합니다. 틀린 거 없지? 일단은 다시 말해주면 3월절 되면 다시 또 처음부터 세력화 느낌. 초반에 배운 거 내용 좀 기억해야 돼. 자, 맞죠? 써버리겠어. 써버리겠어. 좀 남았으니까. 해야 돼. 5인 살려야 돼. 먼저 페이지는 76페이지, 76. 76페이지 내용이고, 먼저 우리가 큰 점은 지리구조. 우리 지리구조는 말 그대로 땅이 어떤 그 모습에 대한 구조예요. 어떤 뭐 지각변동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땅 속의 어떤 그 구조 모습. 그걸 보자고 하는 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리구조가 아니 뭐 지각변동 안 받았으면 뭐 딱히 뭐 특징 없을 거예요. 뭐 완만한 모습, 뭐 어떤 보면 평안한 모습, 그 가지런한 모습일 건데, 지갑을 받게 되면 그 엄청난 그 꼬이고 섞이고 하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갑을 받아야 하는지 거꾸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지금 그겁니다. 첫 번째 거. 자, 지금 종류 스폭. 자, 압니다. 스폭. 자, 스폭이 뭐냐면 스폭 뭐냐? 스폭. 첫 번째. 먼저 그 지층이 먼저 쌓이게 돼. 지층 만들어줘. 만들어지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누르는 힘이 생겨. 그래서 이 원인, 그러니까 이 힘에 대한 원인은 우리가 딱히 알 필요가 없어. 그나마 우리가 좀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판이 경계에서 수렴의 경계 떠올리는데, 수렴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수렴의 경계에서 누르는 힘 때문에 그 가지런한 모습으로 쌓인 지층이 누르게 돼. 다시 말해 찌부. 문제를 찌부하지, 찌부. 짜부. 요즘 뭐 햄버거? 찌부된 거다 보니까 눌리게 되니까 이 지층이 이것이 휘게 돼. 휘어서 생기는 그 꼬부꼬부해서 휘어서 생기는 이제 지층 모습, 그것이 이름이 스폭이야. 이때 그 누르는 힘을 우리가 예를 말때 우리가 누르는 거 이것이 우리가 행압력. 이렇게 말해 행압력. 지층이 행압을 받아서 생기는 구조. 그것이 스폭이다. 스폭이라고 하면 이제 휘다는 거. 됐습니까? 끝난 것이 아니야. 중요한 거. 그럴 때 지층이 위로 올라간 부분, 올라가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름은 대상.
배사라고 그러고 됐나? 다음에 지칭이 자리에 내려가는 거. 이제 얘는 우리가 이러면 향사. 더 중요한 거.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표를 하는 거 아니야? 지표 경우는 그 우리가 뭐 침식 같은 거 통해서 우리가 지표 변화가 다 생긴다고. 생겨봤자 소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층 모습을 우리가 잘 따진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돼요. 거꾸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그러면 햇볕에 속에 있는 그 지층은 그대로 그 모습이야. 그죠? 그죠? 그러면 문제. 이것은 이쪽은 배사에게 향사에게 내려갔죠. 그죠? 이렇게 된 뒷볼 이렇게 된 경우 여기는 이렇게 쪽이 여기는 배사에게 향사에게 내려갔지. 햇볕자 지층은 위로 올라온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제 배사 향사는 우리 딸 때는 겉표면이 중요한 게 아니야. 겉표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래 거, 속에 거. 됐나? 속에 이제 지층을 좀 올라갔으니까 이것이 배사야. 됐나? 사실 중요한 거 겉표면으로 하는 것은 아니야. 애들 보면 위에 본다. 위에 보는 것이 아니야. 속에. 됐나?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튀어나왔지. 여기는 배사에게 향사에게 얘는 향사. 되니? 튀어나와도 보면 속에 것을 보는 거지 겉에 보는 건 아니야. 됐나? 그래서 우리가 지층 구조 보는 거지 지표 모습 보는 건 아니야. 지표가 아닌 그 지야. 그치? 지층이 그 생기는 그 휘어진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거. 오케이? 이거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림 보면은 이제 속에 이제 지층이랑 그리고 지표랑 거의 똑같은 모습을 다 그리다 보니까 애들이 별 생각 안 해. 아, 나 무조건 지표 튀어나왔네. 지표가 튀어나왔으면 배사. 그때부터 망한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보면은 이제 그 습곡이 뭐냐면 이제 지층이 이제 그 그냥 흰 건데 그때 그 가장 많이 뭐랄까 흰 그 경계에 되는 그 축. 그게 그 스포축이야 스포축. 서로 그 종사지 쭉 튀어나와 바디 이길 거 그죠? 마치 보면은 그 접선의 기울기가 뭐 빵인 거 정도? 그러면 그게 떠올리네. 아무튼 이렇게 잘라져. 이것이 그 스포축이라는 거. 근데 스포축인데 배사의 형사니까 뭐 했죠? 뭐 배사축도 형사축이 말했으면 스포축명이 해주면 딱히 없어. 그래서 휘어진 그 기준되는 그 뭐냐 경계되는 그 축. 그것이 이름이 스포축이다. 해주면 돼. 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도 되고 이도 다 된다. 이거 배사할 때도 되는 건 아니고 이제 형사할 때도 또한 다 된다는 거. 같이 없습니다. 질문. 이거? 그래서 옆에 보면 실제 그 사진 나와져 있는데 핀다고. 이런 게 이제 기업변동 받으려고 하면 알겠지만 이제 하루쯤 받는 것은 아니고 오랜 시간 걸쳐서 전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변동 한 번씩 다 단체는 나오는 것도 아니다. 해주면 돼. 자, 합니다. 또 보면은 이제 기본이 상황인 거. 그렇죠. 그러니까 스포이는 뭐 지압 스포인 거 해주면 돼. 지표에서는 어떻게 힘주고 할 수가 없다. 지표에서 해봤자 어떤 뭐 판 이동 해봤자 그 지야. 땅에서 그 어떤 움직임 펴서 전부 다 그 힘 받고 하는 거야. 힘돈 열받아서 전부 다 힘 거야. 해주면 돼. 자, 스포 종류. 먼저 정스포 그리고 자 동스포 나오져 있는데 스포. 먼저 그 정스포 경우는 얘는 이제 그 우리 그러니까 이쁘지 않은 스포 정도 떠올려. 그래서 스포 측면이 거의 수직. 그래서 스포츠 거의 수직인 거. 되나? 그게 정스포이고 그다음에 정스포 약간 좀 이제 정선인 거. 그래서 스포기는 이것이 약간 위인 거. 그다음에 생각스포 아니 얘는 그 뒤집어진 거. 그래서 이것이 꼬부를 해줘서 이제 완전 깨부된 거. 깨부돼서 옆에 있거나 다시 합치는 모습이야. 얘는 우리가 말할 때 생각스포인데 행은 가로행. 완전히 누운 거야. 그래서 옆으로 해서 누운 거.
얘는 그냥 그 약간 흰 거 정도. 그리고 얘는 이제 약간 좀 기울음, 기울죠. 얘는 좀 누운 거. 누운 거. 세 가지야. 그죠? 세 가지 있는데. 얘는 해봤자는 그 서로 간에 만나는 것도 아니야. 안 만나. 얘는 만난다. 만나는데 잘 보자. 이거 크게. 해가지고 경우는 확대해 보면 어떤 모습인지 특징인 그 특징. 누운 거니까 만난 거다 만나? 아직 안 만나. 만났어요. 수준 잘 봐야 돼요. 자, 색깔 보면은 녹색 그리고 연속색 그리고 회색 정도. 그래서 문제. 그러면은 그 지층이 0점 없을 때 가장 먼저 쌓여있는 지층은 어떤 색깔? 회색. 그리고 뭐두 번째 쌓인 것은 약간 옅은 녹색. 그리고 가장 최근에 쌓인 것은 그냥 진한 녹색. 이것이 상하수도 경우는 늘었어. 이유는 이거 봐봤죠? 이쪽 단면 경우는 자 최근에 쌓인 것이 보이고, 그죠? 최근에 쌓인 것 지층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쌓인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최근에 쌓인 것이 다시 보인다. 이해가나? 그래서 지층을 잘라서 볼 때 그 지층이 나이 보면 가장 어린 거, 나이가 더 든 거, 나이가 다시 나이가 또 어린 거 나와. 이해가나? 이 포인트. 경사수권 달력해봤자 이제 경사수권 해봤자 이제 어떤 이제 그 누워서 뭐 합집어낸 건 아니고 그냥 누워서 이제 그 합치는 거니까. 그래서 단면 잘랐을 때 그때 지층 나이가 어린 거, 나이 많은 거, 다시 또 어린 거 나와. 그럼 다시 또 나이가 많은 것도 나오게 돼. 됐나? 다른 거 그냥 경사수권 해봤자 밑으로 갈수록 나이가 더 많은 거 나오는 뿐이고 나이가 어린 건 안 나온다니까. 짧죠? 됐나? 이해가나? 좀 달라요. 오늘 이것도 다시 또 나중에 아마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다시 또 설명 표시도 해줄 거. 이건 특징이 이거나 보면 돼요. 나올 데가 없어요, 그냥. 그래야 돼. 시간이 애매합니다. 단층을 하면 좋은데, 단층을 하면 시간이 좀 걸릴 시간이. 단층까지 하면 이것도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오늘은 10분까지 끝나고 스포 이거 다음 시간에 우리 단층부터 단층부터 다시 하면 되고 앞에 거 우리가 문제 그 내신만 좀 문제가 그 풀고 수를 측정하고 모르면 질문하고 그런데 또 일단은 문제 앞뒤만 돼. 다 풀어야 돼. 또 줄는 문제도 많이 더 있으니까 또는 우리가 뭐 문제 풀 거 없으면 이제 EBS 순서까지 전부 다 풀면 돼. 순서가 그리고 수능와서 다 있으니까 다 풀면 되고 하니까 문제 앞뒤 말고 다 풀어. 가능 오늘 집에 와서 다 풀면 좋아요. 사실 문제 없다. 근데 그나마나 문제 다 풀면은 공부할 양이 별로 없어. 근데 거기서 밀리게 되면 쌓인 문제 많아져요. 그래서 끝. 질문. 오늘 바쁜 여기까지. 슬슬 이제 보면 이제 암기가 나오게 돼. 암기가 나오는데 좀 조율하고 그리고 이해를 좀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기사문제도 좀 나오지만 사실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뭐 한번 해봤자 1학기 중간고사 해봤자 써. 1학기 기말 때가 문제야. 그때 그 암기 덩어리 나오니까 그때는 좀 약간 주의하면 돼요. 안 풀린다. 그렇죠?